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최주영 큐레이터입니다. 조금 전에 블루시티 서울을 함께 보셨는데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떠내 보내면서 가슴 한편을 뜨겁게 만드는 소중한 영화를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정성준 감독님, 그리고 버스킹하는 청년으로 출연해주신 김범진 배우님, 그리고 이주형 음악 감독님 이렇게 세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께서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블루시티 서울 각본 감독을 맡은 정성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시티 서울에서 청년역 맡은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블루시티 서울에서 음악 감독을 맡은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2021년 별신의 상영의 마지막입니다. 참 이렇게 마지막 상영에 풍성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당연히 관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소감이나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영화 관람권을 한 매씩 드리는데 게스트분들이 세 분이 출연하셨고 또 마지막이기도 하니 한 분께서 게스트 분들 세 분이 한 분씩을 선택을 해서 관람권 3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블루시티 서울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정성준 감독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블루시티 서울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졸업 영화를 찍을 당시에 그 제 주변 동기들이 이미 저는 먼저 졸업을 한 상태였었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근데 그 졸업한 동기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너무 영화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한 동기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처음에 했고, 그렇게 시작해서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막상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드라이빙 스쿨 감독님처럼 뭔가 사실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물론 많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있겠지만 이게 또 음악 영화는 뭔가 조금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음악 영화를 하시게 된 건지. 이제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가장 좀 효과적으로 뭔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음악이면 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했었고, 또 평상시에도 음악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김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범진 배우님께서 이 노래 그 중간에 나오는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노래 직접 부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직접 불렀습니다. 연주하는 것도 이제 클로즈샷으로 나오는데 연주도 그럼 직접 하신 건가요? 연주도 직접 하긴 했고 그 싱크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볼품없이 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대충 싱크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안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 혹시 음악 활동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뭐 전문적으로 활동한 적은 없었고 이제 기타 기본적인 연주들만 좀 취미로 했었는데 오디션 볼 때도 기타 들고 오디션을 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토대로 조금씩 연습하면서 촬영일날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청년이 다리 위에서 블루시티 서울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이게 택시 운전사인 진철이 여기저기서 무시받고 홀대받는 힘겨운 하루를 보냈는데 그 고난이 한 번에 위로해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이 영화를 위해서 작곡된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곡 과정이 좀 궁금한데 블루시티 서울
타이틀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의 작곡 과정에 대해서 이주영 음악 감독님께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저는 이제 실용음악을 작곡을 하다가 그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전공을 영화로 바꾼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영화가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음악이 너무 힘들어서, 음악이 너무 포기하고 싶고 항상 한계에 부닥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영화라는 약간 탈출구로 약간 탈출을 해서 이제 영화를 이제 늦은 나이에 1학년 영화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성준 감독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성준 감독님이 제가 원래 음악을 하셨던 걸 알고 저를 이제 연출부로 이제 혹시 하실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이제 음악 영화라고 하니까 또 제가 또 음악 영화를 또 좋아하고 해서 제가 바로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출부를 이제 같이 풀이를 하면서 이제 계속 시나리오 피드백 받고 서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는데, 그냥 감독님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그냥 이게 원래 제가 음악을 포기했는데 이게 사실 집착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부담도 사라지고, 뭔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이드 멜로디를 그냥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보고. 네,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전공이 음악이 아닌 상태고, 약간 뭔가 집착도 없고, 뭔가 누군가 데드라인도 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음악 작업을 뭔가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그냥 멜로디 그냥 보내드리고, 그냥 이거 시나리오 보고 한번 작곡해봤는데 한번 들어봐 달라 했는데, 감독님도 일단 들어봤는데 한번 발전시켜 봐달라 해가지고 이제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노래가 이제 거의 최종고 나올 때쯤에 이제 그게 픽스가 됐어요. 원래 그 전에는 다른 기성곡이었는데,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네요. 그 두 분의 인연도 좀 뭔가 좀 각별한 느낌이 들고, 이게 와 오늘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관객분들이 영화 시작하기 전부터도 되게 영화 보고 싶었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끝나자마자 지금 굉장히 많은 반응이 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도 블루시티 서울 화이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감독님 목도리 예쁘다는 말까지 그런 말도 있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네요라는 말도 있으시고, 음악 감독님 천재 아니에요라고 말도 있으시고, 음원 내실 생각 있으신가요?라고 말이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음원을 한창 이제 올해 말에 한창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지금 졸업학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졸업 작품에 뭔가 매진해야 돼서 이제 약간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 사실 그 블루시티 서울이 이렇게 관심을 막 이렇게 받을 줄 모르고, 일단 제가 이제 졸업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졸업 영화를 찍고서 성준이한테 음원 등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블루시티 서울에서 이 블루가 어떤 의미일까? 김현우님께서 이제 그걸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제목의 블루가 서울의 어떤 부분을 담고 싶어서 지으신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고향이 이제 거제도인데 그래서 서울에 이제 영화 입시를 하려고 한 거의 6개월 정도 혼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때 봤던 서울이 사실 제가 지금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 되게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올라왔던 곳이고, 그래서 그 블루가 좀 차갑고 좀 외롭고 우울하고 약간 그런 거를 좀 이제 색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네. 타이틀이 또 기억이 나요. 그게
순서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마 노란색으로 먼저 나왔다가 블루로 바뀌고 엔딩에서는 반대로 블루에서 옐로우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건데 그거는 좀 그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것도 그 이제 청년의 키 컬러는 이제 그 오렌지 색깔로 잡았고 그 다음에 진철의 색깔은 블루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블루로 잡은 이유가 또 택시 기사분들이 또 블루 컬러 옷을 입고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블루시티 서울에서 그 블루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함 우울함도 잘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제 청년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노을 그 다음에 그 이 블루를 뭔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뭔가 색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진철이도 이 서울에 꿈을 안고 이렇게 왔지만 블루로 좀 변했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청년을 만나면서 이제 오렌지 그걸 받고 노을을 받고 하면서 어떤 작은 희망을 하나 얻고 간다. 약간 그런 거를 색깔로 또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진철에 대한 조금의 정보들이 좀 나오는데 말투 보니까 경상도 출신이고 또 그 전에 기타를 쳤었고 아마도 그 손에 있는 문신도 그와 연관된 일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의 어떤 자세한 히스토리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백스토리로 만들었었던 그 진철이라는 인물은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화 입시를 하러 온 것처럼 뭔가 어떤 자기의 꿈을 안고 올라왔었었고 그게 이제 음악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밴드 활동도 실제로 했었고 그래서 그 문신이 뭔가 이 밴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상징이 좀 살짝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든 그런 미술이었었고 그래서 그 진철이라는 인물은 그 음악을 했었다라는 아이고 백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금 답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뭐야? 청년의 스토리도 좀 궁금해요. 말투를 보니까 역시 같은 경상도 출신이고 경상 남도인지 북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억양이 묘하게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음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음악을 하던 청년이 어떤 연유로 서울에 올라오게 된 건지 청년의 히스토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먹었던 부분이 그 진철이란 인물이랑 청년이랑 어떻게 공통점을 좀 가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했을 때 진철이란 인물도 맨 처음에는 원래 사투리가 없는 인물이었었는데 그 이제 편의점에서 누나랑 통화하는 씬에서 사투리로 연기를 하면은 이 인물도 청년이랑 뭔가 비슷한 공통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설정을 넣었었고 청년도 그때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음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인물로 이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 사투리를 쓰면은 좀 더 뭔가 일단 뭐 개인적인 저랑 좀 비슷하기도 했고 그런 점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투리를 썼었습니다. 네. 네, 지금 관객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강동원님께서 6.25 장면에서 전철이 서 있는 곳 위에 파란색 레카로 블루라고 적혀 있던데 미술 세팅이신지 아니면 로케이션을 미리 정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놓친 부분 같은데. 네.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용담역 거기 진철이가 서 있는 바로 위에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 페인팅을 하다가 블루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다가 이제 노을이 갑자기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술 세팅 그만하고 일단 찍자. 그래서 이제 블루만 놔두고 네 그렇게 그냥 촬영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뭐
과정이 어찌 되었던 결과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과거가 아니라 청년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뭐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점이 아니더라도 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든지 청년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김본준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먼저 말씀드리면은 청년은 지금 나이대가 20대 초반 정도로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서 음악만 하기 위해서 상경을 한 거고 그 꿈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우선 제일 1순위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고 20대 초반에 어떤 그런 열정이랑 꿈 가지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가다가도 또 꿈이 바뀌거나 가치관이 바뀌면서 더 이상 음악이 아닌 갑자기 뭐 직장 생활로 갈 수도 있고 음악이 아닌 연기자로 뮤지컬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살아갈지는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청년 성격이라면은 항상 열정적이고 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쫓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본인이 만족하면서 그거대로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진로로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대로 또 열심히 꿈을 쫓아서 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들었던 게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감독님께서 뭐 진철과 청년을 되게 비슷한 연장선 라인에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려졌잖아요. 그 비슷한 경상도 출신으로 그려졌고, 근데 진철도 분명히 과거엔 청년과 같이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청년이 힘들어지면 저렇게 진철처럼 저렇게 지친 모습으로 되는 걸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진철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이렇게 하지만 청년만큼은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순간이 이제 힘든 순간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찾아오겠지만,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도 그 어떤 희망 하나만큼은 안 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 제가 음악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작곡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들었는데 선곡 과정도 좀 궁금해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택시에 탄 청년이 부르는 게 옐로우 몬스터즈의 마이 메모리거든요. 뭐 그 노래가 나오니까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많은 곡 중에서 이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노래가 감독님 픽인가요? 아니면 음악 감독님 픽인가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감독님께서 게 그렇다면 음악 감독님은 혹시 이 곡 삽입에 동의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동의하셨으니까 삽입이 된 거겠지만 속으로는 난 이 곡 이 영화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삽입곡은? 저는 사실 지금 보기와는 달리 더 코믹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감독님께 어필을 했다. 그러니까 청년 캐릭터를 좀 더 낙관적으로 약간 더 밝고 약간 그런 캐릭터성을 잡자 막 이렇게 오히려 제가 주장을 했어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 그 택시에서 노래 따라 부르는 장면도 좀, 예, 그것도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관객들 다 자지러지실 거다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항상 감독님이 진정하라고 진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렸던 경우죠. 네. 그래서 아마 4월 16일은 감독님께서 픽하신 네, 음악입니다. 4월 16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거는 이제
네, 택시 안에서 나오는 노래는 그 옐로우 몬스터즈의 마이 메모리라는 노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가 이제 옐로우 몬스터의 4월 16일이라는 노래인데, 원래는 이제 그 음악 감독님이 저한테 그 음악을 주기 전까지는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가 원래 청년이 버스킹으로 노래 부를 곡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올 노래가 지금 블루시티 서울 노래였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그거는 간을 계속 봤었거든요. 이제 촬영 거의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일단 발전시키라고. 그래서 나는 4월 16일로 할 거니까 계속 한번 발전시켜 보라고 하다가, 이제 끝에 이제 가서는 이제 스태프들이랑 배우님들한테도 막 이렇게 다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자작곡으로서 주는 힘도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가 이제 최종 완성됐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노래를 쓰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작곡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그 블루시티 서울 배우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그걸 처음 그 곡을 받으셨을 때 그때 느낌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하는데, 처음에 노래를 받았던 거는 블루시티 서울 전에 4월 16일을 먼저 받았어요. 4월 16일 먼저 받아서 그 노래는 이제 악보를 제가 직접 구할 수가 있으니까 구해서 혼자 그거부터 연습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루시티 음원을 처음 들었던 거는 이제 음악 감독님이 가이드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들었어요. 노래 되게 잘하시거든요. 되게 색다른 음감님 버전의 블루시티 서울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듣는데 이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블루시티 서울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블루시티 서울로 바꾼 건가? 그냥? 네, 그런 생각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영화 감독님한테로부터 시작된 시나리오에서 거기서 영감 받아서 탄생한 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미가 정말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연출 부분들이 의사결정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옆에서 블루시티 서울이 육교신에서 이제 엔딩 노래로 딱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스태프분들한테 깨알같이 조금씩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월 16일 블루시티 서울 연습 같이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전까지 고민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막판에 이제 일주일 전인가? 그래서 이제 블루시티 서울로 딱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편곡자분한테 코칭 막 받으면서 막 부랴부랴 어떻게든 어려운 코드 다 하진 못하겠고 쉬운 코드로 좀 바꿔서 코칭 받으면서 그렇게 연습했었어요. 저한테만 간을 보신 게 아니라 이제 배우님들한테까지 간을 감독님께서. 되게 흥미로운 과정이 있네요. 감독님은 그러니까 일단 던져 놓으시고 보신 거구나, 일단은 상황을. 지금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서울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질문이 지금 있거든요. 이 진철이 겪는 서울이란 공간은 그렇게 따뜻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릴까요? 좀 폭이 넓은 질문인데, 나에게 서울이란 도시는 어떤 곳인지, 이걸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이 작품과 별개로 그냥 서울은.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서울은 저한테 항상 모험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이제 용인 태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서울에 대한 환상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초중고 이제 학창 시절 때 혼자 막 명동 가보기, 약간 혼자 뭐 숭례문 보고 오기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탐구를 엄청 해왔던 그런 약간 모험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서울이 저한테. 네. 배우님 혹시? 서울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서울은
되게 접근성 높고 뭐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편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예쁜 곳들이나 이제 꼭 가야 되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서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 가까운 뭐 세종이나 뭐 이렇게 많이 또 좀 이런 말 하면 좀 우습긴 한데 이제 뭐 탈중앙화 뭐 이런 네 그런 식으로 뭐,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그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살면서 좀 가끔씩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처음에 인프라 얘기를 시작하셨다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를 좀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질문이 저한테 서울이란 곳은 어떤 공간인가 말씀하셨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저는 고향이 이제 거제도다 보니까 서울은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본 게 괴물에서 서울을 처음 봤어요. 괴물 한강 그 나오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서울을 봤고 그래서 와 영화 속에 나오는 곳 뭐 맨 처음엔 처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은 제 고향이 거제도다 보니까 또 집 구하기도 일단 쉽지 않고 당장 서울에서 있어야지 뭔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막막한 곳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이 많은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은감님 버전 궁금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까 그 노래 잘 부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은 한번 저희가 부탁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보통 근데 저렇게 극구 거부하시더라도 막상 시키면은 되게 잘하시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서울 드림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우마굴님께서 늦게 들어와서 영화 너무 잘 봤어요. 영화에 서울에 대한 로망도 힘겨움도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악이 좋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기성음악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작곡하셨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조연출도 하셨다고 해서 되게 다재다능한 분인가 보다 누굴까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김현우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두 질문인데 하나씩 드릴게요. 이것도 이 질문은 한 분 한 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좋아하시는 이 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하실래요? 네. 저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한 두 장면이 있는데 두 장면 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일단 저는 그 청년이 처음에 이제 택시 타가지고 이제 와 미치다 하고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이거 하는 거 있는데 거기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거는 왜 좋은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청년이 그 어떤 확 환기시켜주는 그것도 너무 좋고 그냥 그때 그 배우님의 어떤 에너지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뭔가 순수함, 네, 이런 게 좀 되게 잘 연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편집 내내 감독님 웃음 버튼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은 그 이제 엔딩 장면 아무래도 네 주인공이 이제 청년의 연주를 다 듣고 나서 그 이제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가는 그게 엄청 담백하게 잘 연기해 주시고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두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배우님은 혹시 어떤 장면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 네. 저는 일단 그 감독님의 말씀 방금 해주신 내용에서 이제 후반 작업할 때
이제 막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막 감독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조연출 분이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미치다 그 대사 할 때 감독님이 막 빔 프로젝트 앞에서 막 보고 계시는데 엄청 행복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사진 보내주신 분들이 감독님이 이 대사만 나오면은 막 웃음 버튼이라고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참 신기하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오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가장 저도 메신 제가 등장하는 씬이 다 이제 촬영했을 때 비하인드를 아니까 다 하나하나 저한테는 소중한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육교 씬에서 노래 부를 때가 제 시각에서 이제 용담역 위에서 이렇게 밑에 강가 따라서 산책하시는 분들 또 보면서 촬영을 했었고 어떤 뭐 2절 가사를 부를 때는 뭐 쳇바퀴가 돌듯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가사 할 때는 거기서 딱 그 제이롯데월드 월드타워 그 건물이 딱 보이더라고요. 뻥 뚫려서 중간에 뭐 가로막힌 건물도 없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도시적인 느낌 생각하면서 또 연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영화에서 안 보이는 제 시각에서 보였던 뷰가 아직 생생해서 아무래도 그때 씬이 좀 가장 인상 깊지 않나 싶어요. 지금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되게 이 영화의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담고 싶네요. 들어보니까 그 영화 자체에서도 되게 멋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정말. 네, 음악 감독님은 그럼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 낙원상가에서 이제 진철이 나오고 이제 청년의 전화를 받고서 그 고뇌에 빠지는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장면을 기점으로 약간 사실 제가 음악으로서 뭔가 그 진철의 감정을 뭔가 그러니까 진철의 감정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장면인데 뭔가 거기서 제가 음악으로 뭔가 어떻게 하면 담백하게 뭔가 관객들한테도 뭔가 인위적이지 않고 뭔가 담백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제일 고심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 음악 감독이 처음이고 근데 음악 감독은 처음인데 그 관객분들한테는 강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을 막 해서 영화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을 좀 막 아직 사실 최종본이지만 막 제가 들어도 어느 부분에 음악이 나올지를 아니까 저조차 약간 인위적이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낙원상가에서 이제 진철이 고뇌에 빠지고 그 감정이 이제 역전환될 때 그 노래는 만큼은 뭔가 이 영화를 통틀어서 뭔가 제일 뭔가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감독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거기서부터 이제 몽타주가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이 다 각자 자기 롤과 좀 연관된 베스트 장면을 뽑아주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지내시는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런데 이거는 듣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늘 좀 다른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가 아니라 먼 미래의 계획.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0만 관객 영화를 찍을 거다. 그런 뭐 나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그거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왠지 음악 감독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살고 있는데 일단 뭔가 사실 확신은 못하지만 뭔가 먼 미래에도 제가 이 업계에 몸을 담고 그리고 뭔가 좋은 선배로서 뭔가 후배를 양성하고 약간 뭔가 그런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먼 미래에 나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약간
좋은 사람이었어요. 업계라고 하시면은 영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제가 사실 이것도 아직 혼동인 게 영화가 너무 좋은데 이제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음악도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작업을 하다가 또 이제 이건 너무 한정된 게 아닌가 음악적으로 뭔가 약간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영화에 뭔가 몸담고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영화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혹시 저도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생상해 보면은 그때 뭐 되게 다양한 뭔가 지금은 다양한 뭐 압박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편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연기를 오래오래 나이 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젊었을 때 연기를 하면서 어떤 형태든 뭔가 압박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이 들었을 때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연기자로서 영화를 좋아하고 연기를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가면서 나이 들어서도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기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자로 네, 나중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이 왕가희 감독님인데 그 왕가희 감독님 작품들이 최근에 이제 재개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관객들이 사랑해줄 수 있는 영화 찾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고 또 그거랑 또 별개로 뭔가 그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이제 영화 하면서 영화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잊고 살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걸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주변 소중 가족들이나 친구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좀 그런 걸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균형 잡힌 삶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택시 운전사인 진철도 역시나 추구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어느새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앞서서 제가 관객 이벤트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각각 한 분씩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닉네임이 마음에 드셔서 고르셔도 될 것 같고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들 좋은 얘기 써주셔가지고 네, 천천히 저는 고르셔도 됩니다. 음, 저는 아까 전에 큐레이터님이 말씀해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강동원님 이제 네, 여기 블루라고 적혀 있는데 미술 세팅인지 아니면 로케이션을 미리 정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디테일한 부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강동원님 네, 뽑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만요. 먼저 뽑으실.
저는 그 남재승 님이 이제 퇴근길에 봤더니 더 와닿네요.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 또 올라와서 뭉클. 근데 이 말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이분한테 네. 네, 강동호님, 남재승님 두 분, 그리고 음악 감독님 마지막 한 분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김현우 씨가 뭔가 굉장히 길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뭔가 저희가 의도한 그런 부분들을 쏙쏙 이렇게 집어주셔서 네, 김현우님께 뭔가 네, 상품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강동원님, 남재승님, 그리고 김현우님 세 분께 저희가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블루시티 서울은 내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서 2주 동안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와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인천 N방송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2020년 마지막 상영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를 인용해서 내년엔 코로나를 극복하고 앞으로 일상생활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인사를 드렸는데 조금씩은 찾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답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중요한 건 해답 그 자체보다 답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그 의지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21년 별별 시네마 온라인은 총 20편의 주옥 같은 작품들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별별 시네마를 찾아와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남은 한 해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전범준 감독님, 김범진 배우님, 이주영 음악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